오늘은 그 지난주는 그 두루마기 그 오늘 마고자 배서 이게 마고자입니다. 마고자. 중국 마계자 들어왔는데 이게 마고자랍니다. 이게 조끼 안에 있어요. 조끼 단추가 있고 마계자는 단추가 없습니다. 이거 꼬리가 두 개 있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일명 저쪽으로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복 바지저고를 입고 조끼가 입고 반드시 두루마기를 입거나 아니면 마고자를 입어야 됩니다. 그냥 조끼나 바지저고를 입고 손님을 맞이하면 안 됩니다. 꼭 한복이라는 형식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거치거나 마고자를 입어야 됩니다. 오늘 조금 색깔 있는 마고자를 이쁘게 봐주십시오. 오늘 제 3강입니다. 3강. 1강이 시가 무엇인가 했고요. 그 다음 2강은 지난 시간에는 주로 시를 했습니다. 시어 선택을 어떻게 할 건가. 시는 어떤 언어를 주로 써야 될 건가. 이건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시어 부분을 우리 계속 폭을 넓히더니 시어가 풍부해야 반찬이 잘 나옵니다. 레시피가 좋아야 반찬이 잘 나오는 것처럼 시어가 풍부해야 됩니다. 무조건 시어가 부족하면 시가 안 나옵니다. 저 벚꽃, 개나리, 목련 보면서 하나 저거 보고 멋진 시가 한 편 안 나오지. 이러시면 내 레시피가 부족하거나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관찰력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번 시간 한 것 중에서 오늘은 서정육자 시론을 하는 날이에요. 오늘하고 다음 시간 두 강좌는 주로 시에 대한 이론을 강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기본적인 서정육자 포셔널을 하는 거고요. 저번 시간 한 것 중에서 질문이 들어와서 보충 설명을 하나 하고 갑니다. 그 중에서 미장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미장원. 그 미장원은 이발소가 미장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노입니다. 서양식 들어오면서 한 100년 정도 된 노인에 비해서 미장인은 오래전부터 있던 단어예요. 이게 1677년 박통사 은에 보면은 한 미장이와 두 조역을 불러다가 한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미장이는 미장이에서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미장원은 아름다울 밑에 쓰고 장식할 장자 씁니다. 그 미장원이고 이 미장할 때 저번에 했죠. 미장 건물이나 콘크리트 이런 걸 이쁘게 하는 걸 미장원이라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장이는 미장이에서 미장이로 바뀌었다. 요거 세 단어예요. 요거 세 단어. 이 니는 흙이죠. 흙. 흙을 가지고 예쁘게 하는 장이. 이 장이와 쟁이. 나는 한복쟁이일까요? 한복장일까요? 한복쟁이. 한복장이가 맞나요? 한복쟁이가 맞나요? 쟁이는 전문직을 그렇죠. 한복을 만드는 사람은 장이고. 네, 장입니다. 한복 정리는 사람은 쟁이고. 난 한복 입고 폼 잡으면 멋쟁이처럼 한복쟁이입니다. 그러니까 난 한복쟁이. 그러니까 요 장인은 기술자이래요. 그러니까 흙으로 처음에는 이게 이제 한 200년, 300년 흙으로 이렇게 담당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때 시멘트가 없었으니까 흙으로 네 흙기자입니다. 흙으로 예쁘게 하는 기술자. 흑화를 써가지고. 미장에서 미장이 보이는 것 자료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18세기까지는 미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미장이 나온 것은 1900년 왔습니다. 1923년에 미장이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1800년 말에 지금 한 150년 전에 이 미장이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장이라는 흙을 가지고 담장을 예쁘게 하는 기술자가 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흙기자라는 거. 그래서 미장이 됐다가 미장님도 원래 이게 원래는 미장이었습니다. 여러다가 이렇게 장이가 되게 한개 알아놓으십시오. 그러니까 기술자에게는 장인, 나머지 다 쟁이입니다. 쟁이, 욕쟁이. 그러니까 양복쟁이도 마찬가지예요. 양복 만드는 사람은 양복장인,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은 양복쟁이. 술쟁이는 뭐예요? 네? 술쟁이는 뭐예요? 저는 멋을 잘 없어요.
멋쟁이. 없는 사람. 땜장, 땜장, 장이 세고 있잖아요. 미장이, 땜장이, 노장이 이런 다 장이. 자, 오늘은 한 70분만 강의를 하고 나머지 한 30분은 질문 수업을 할 겁니다. 질문을 준비를 해주십시오. 토론식 수업할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안 하면 제가 질문합니다. 그래서 꼭 질문거리를 수업하시면서 2개 내지 3개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는 그동안 1강, 2강 하면서 또 오늘 하면서 느끼는 시를 어떻게 하면 이쁘게 쓸 것인가. 저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지금 내일, 일요일, 모레까지가 벚꽃이 절정입니다. 지금 한 80% 이쪽 상원 쪽, 부산 상원 쪽은 지금 한 80% 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 벚꽃이 만개되고 지금 고랑지하고 있잖아요. 진해. 고랑지인 겁니다. 고랑지 꽃도 안 피십니다. 꽃 피었어. 어제 가보니 다 피더라. 꽃피스를 어제 지나지 말고 않았어. 어제 저녁에 내가 갔다 온데 다 지금 피었어. 와서 창원 쪽 가보니까 창원대로 80% 만개. 하기야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 하더라. 오늘은 풀고 부산도 지금 온천천 해서 가수 또 온다는데 온천천 어제 오늘 내일까지 온천 축제 하니까 벚꽃이 거의 한 80%는 만개했고 네, 내일 80%. 모레까지 거의 다 만개합니다. 4월 1일 되면은 끝나요. 끝나. 설일 되면. 벚꽃이 많이 어떤 분들이 문자를 보낼 때 벚꽃을 시옷 보냈다가 뒤끝 보냈다는데 꽃은 벚지라는 열매가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간단한데 그걸 참 어렵게 생각하나요? 지어. 벚지잖아요. 무조건 지어시 지어. 이것을 헷갈리는 모인데 벚지라 생각하면 간단하잖아요. 헷갈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기의 오류도.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질문 다 하십니다. 우리 아시겠죠? 준비 다 하십시오. 뭐든 좋습니다. 질문. 우리 시상자 관계가 모든 질문. 나는 왜 대표님 질문 그겠죠? 나는 멋진 시를 쓰고 없는데 왜 멋진 시가 안 쓰시죠? 이런 질문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자, 오늘은 그래서 뭐부터 시작하냐면 소정자 허선함. 자, 펴보세요. 삼각 소정적 자 의조 시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적 자 현아 시적 화자 시적 화자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사실은 세 가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시적 화자 서정적 자 또 시적 자 세 가지 들었었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서정적 자보다는 시적 화자를 많이 씁니다. 어쨌든 시에서 노래하는 시를 노래하는 입니다. 자, 다음 두 시를 잘 들어보시고 호신을 찾아보세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끓이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릭도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자, 잘하는 시일 거예요. 자, 이게 하나입니다. 1시 2시는 나보기와 역겨와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곳을 사뿐히 저려 받고 가시소서. 책이 그럼 틀리니까. 다시 한번. 나보기와 역겨와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명의 약산 지나고 알아보다 가시길에 뿌리왕강 가시는 걸음걸음. 시필이지 않아요? 빛날 것이가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죽고 다니 눈물 흘리오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 마지막 시가 죽어도 눈물 안 흘리오다고 시가 끝나는 김소월의 지날 것이고 그 다음 앞에 것이 엄마의 눈에 살다는 김소월 시죠. 이 두 시를 잘 한번 보십시오. 시적 자아를 찾아내는 데 아주 핵심입니다. 똑같은 김소월 시인데 엄마의 눈에 살자 강민의 살자 끓여 봤더니 건물을 뒷목에 갈 때는 엄마의 눈에 강민에 살자는 요시하고 나보기 역겨워 하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다 명절의 약살 때는 알았다 가시기에 뿌려 가시는 그런 노이고 사뿐히 때려 바꿔 가십시오. 나보기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닌 아닌 눈물 눈물 흘리오. 흘리오. 여기 좀 답니다. 네. 이거 진달꽃이죠. 네. 노래 있잖아요. 마야이지. 마야 노래잖아요. 이 두 시의 작가는 똑같은데 시적 화자는
전혀 다르잖아요. 아니야. 일시와 이시를 구별해보세요. 일시 누굽니까? 시적 화자가. 엄마의 문화야 감정. 그 시의 시적 화자, 포셔나. 자, 빨리 찾으세요. 이거 참 이게 돼야 됩니다. 이거만 되면 우리 오늘 수업은 거의 끝이에요. 어떤 시를 읽으면서 시적 자아 찾기입니다. 포셔나 찾기입니다. 할머니들 뭐 드라마에 뭐 저 사람 죽어도 또 나오는 이러잖아요. 어떤 드라마 할 때 그 사람 죽었잖아요. 배상. 그러고 나서 다른 드라마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또 살았지 이러잖아요. 배상. 근데 그게 옛날 생각. A 드라마에서는 그 사람 탤런트 역할이 연기하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그 다음 드라마에 그 연기 역할을 했을 뿐이지 실제 탤런트는 안 죽었잖아요. 그 할머니가 죽어서 생각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 역할하고 실존 그 탤런트하고 같은 인물로 봐버리잖아요. 우리도 이런 오류를 많이 변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변하고 있어요. 즉 시적 화자와 시인을 동일시하는 건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비슷할 수는 있겠죠. 근데 시적 화자가 곧 작가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절대로 없습니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시를 통해서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이 시적 화자입니다. 작품마다 다 시적 화자다. 똑같은 김소래 시인데 엄마의 누나라는 시와 진달꽃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한번 찾아듣나요? 예. 우리 국장님. 엄마의 누나랑 옛날 가족 생각이고 시청하다가. 엄마의 누나의 시는 시적 화자가 가족. 가족. 진달래꽃은 그리움, 사랑, 윤미, 나의 사랑. 한 20점은 못 주겠는데. 아니야. 그 드라마 올 때 그 사람 역할 있잖아요. 자, 우리 국장 진짜 국장님. 저야 엄마야 누나는 남동생이 누나랑 엄마에 대한 그리움, 님에 대한 그림 또 공통집을 안 했는데요. 그게 어머니 공통집이 있으시네요. 엄마에 대한 고향. 그리움. 사람 찾기라니까 자꾸. 사람 찾기요. 퍼셔나 사람이랑 시적 화자는 사람이라니까. 시를 노래할 사람이 노래 아무도 시를 노래할 수 없잖아요. 사람만이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탤런트 그 역할에 사람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찾아내는 거예요. 퍼셔나 사람의 인물. 그 두 사람 비가 안 맞는 게 거기 자꾸 안 나온다니까. 엄마하고 누나 여성. 네? 엄마하고 누나 여성. 근데 여자가 누나가 어디 있습니까? 엄마가 뭐 여자가 무슨 누나가 있나요? 여자가 남자지. 그걸 핵심 먹고 있는데. 아니 엄마하고 누나. 누나라 하면은 여자는 누나가 남자만 누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여자가 나옵니다. 아니 엄마도 누나고 엄마도 여자고 누나도 여자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진짜 화자 무조건 남자라니까. 남자. 핵심을 내가 묻고 자는 거는 엄마의 누나는 남자고 진달꽃은 여자란 말이에요. 맞네. 이걸 찾으라는 건데 이걸 안 하고. 제가 저때 남자라고 했잖아요. 무조건 엄마야 누나야는 남자고. 아니 시가 바뀌었어요. 그다음 진달래꽃은 여자란 말이에요. 맞아요. 시가 바뀌었어요. 성이 달라 성이. 근데 요새는 엄마의 누나가 직접 하자는 뭐냐면요. 아까 그 핵심이 뭐냐면 요즘 부동산이라는데. 관광이나 건강을 끼는 아파트 값이 오르니까 부동산에 이걸 좋은 아파트. 엄마의 누나의 강변 살자 강을 끼면 부동산이 다 뷰 좋잖아요. 네, 맞아요. 핵심이 부동산이다. 그 기획선해갖고. 자 여기서 무조건 이거 앞에 거는 무조건 저 남자고 뒤에 시는 무조건 여자란 말이에요. 성별. 성별이 뭐예요? 여기 달을 놓고 요를 나를 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남자는 어떤 남자냐? 할배냐? 아니잖아요. 네. 할배가 누나야 엄마야 할배 못 봐도 없고 누나도 없는데 뭐 할배가 없는. 그러니까 중학생쯤 되는 소년. 네, 그럼 다 이게 정답이에요. 중학생쯤 되는 남자 중학생 이러면 가장 짧게 말할 수 있는 시적 화제예요. 엄마의 누나에는 남중학생 정도, 소년. 정답이 그입니다. 소년이거나 남중학생, 요게 정답이에요. 초등교과니. 소년 여자가 없잖아요. 소년. 그 다음에 남자 중학생. 요 정도가 정답이라니까. 자꾸 말 비교하면 좀 깎입니다.
그 다음에 엄마의 누나에는 했고 진달꽃은 자 여자죠. 성숙한 앞에 거는 누나를 했으니까 남자인데 이거는 누나도 없는데 어떻게 여자를 할 수 있죠? 나보기 역겨하실 때 말하죠. 자 진달꽃은 한달 씁니다. 나보기와 엮여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려요. 가시는 그런 그 꽃을 사뿐에 저려 받고 가시옵소서. 나보기와 엮여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닌 눈물을 흘리오리다. 나이가 많네요. 이게 여자라고 확신한다. 그럼 뭐 가지고 무슨 근거로 여자라 할 수 있나? 앞에는 누나가 있으니까 누나는 남자가 부르지 여자가 누나가 언니가 근데 남자 그런 눈물을 잘 안 흘리잖아요. 흘릴 눈물, 여자의 눈물. 이렇게 여자가 바로 놓잖아요. 그게 나이 남자. 안 온다는 게 없어요. 남자 남자 많이 안 그러니까 한다니까. 남자 쓰는 건다니까. 남자지.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내포된 게 여자의 그 절절한 심정 있잖아요. 핵심이 그거잖아요. 사뿐히 저를 갖고 가시옵소서. 왜 이 시를 여자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그 남자의 그 연변에 그 있잖아요.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거기가 가시기에 가실 때는 드리옵니다. 예. 고이 보내드려요. 남자가 고이 보내줍니까? 아니 연변에 약산 진달래꽃을 아름다다 가시길에 뿌리오. 아왜 남을 말 지금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건접했다. 예. 네, 김혜수 씨가 예. 지금 건접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또 뭐가 나오냐면은 자 전화 목소리부터 거의 우리가 90% 여자 남자 알잖아요. 뭐가 합니까? 그렇죠. 어조. 목소리. 톤이라고 하래요. 여기다 톤이 나옵니다. 두 번째가 서정적 자가 나오면 서정된 목소리가 나와. 이게 어조라. 목소리만. 전화 목소리부터 저기 여자가 남자가 나오잖아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틀리오리다 뿌리오리다. 예. 저게 여자란 말이에요. 같이 없었어. 예, 같이. 요거는 여자 목소리 남자 그래 안 됩니다. 남자 가시 없어서 그래서 여자란 게 어조. 알아야지. 목소리 여자 목소리 했다며. 뿌리오리다 틀리오리다. 여자니까 아니 그건 여성적인 여자끼리 말 했거든요. 여자니까 할 수 없어. 예. 남자는 안 된다네. 남자 그래 하는 기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은 주로 여자 목소리가 그래요. 막 남자도 기도하는데 막 가시옵소서 기도 이런 좀 뿌리오리다, 들이오리다, 흘리오리다. 이 뿌리다가 가군인데 이 가군을 반복했으면서 여자 목소리를 드러내기 때문에 여자다. 그 목소리 주인공이 그래서 어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어조잖아요. 어조. 그 목소리를 통해서 십적화자를 찾아냅니다. 그럼 십적화 여자니까 여자 목소리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저번에 뭐 우리 첫 일강할 때 청마 이창 선생의 뭐 이것은 소리면 나오성 이 남자 목소리예요. 그렇지. 그 남자 목소리입니다. 그 남자의 십적화자가 이건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여자인 이유는 크게 보면 뭐 나보 자보서 이 시가 참 재밌는 시예요. 우리나라 국민 뭐 시인데 나보기가 역겨워. 나보는 게 웃겼다. 구역질한다 이 말 아닙니까? 나 보는 것이 상대가 내 보는 것이 역겨워서 상대가 내 보는 님이지 뭐 님이 내 보는 것이 역겨워. 나 보기가 역겨워 간다면 상대 님이 나 보는 것이 내만 보면 올려요. 그래서 간다면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마지막 뭐 했습니까? 죽어도 눈물 안 흘리려 했잖아요. 여기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아까 우리 시간에 마지막 행위 죽어도 눈물 안 흘리면 나는 상대만 니만 보면 막 침이 주저려서 한 번에 막 입이 붕붕하는데 니만 나만 보면 올리고 막 밥 먹다 돌아가고 이래요. 역겨워요. 그냥 같이 못 사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안 보내주고 싶은데 상대가 역겨워 밥 먹다 올리는데 어찌 같이 사노. 그래서 나는 절대로 보낼 수 없는데 상대가 역겨우니까 보내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만은 죽어도 눈물 안 흘리려고 하는데 반환법이잖아요. 죽도록 울겠다를 말해서 안 울겠다 했고 이 반환법이란 말이에요. 가이러리란 말이에요. 이런 잡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조가 울려오리다 흘려오리다 보내드리오리다 이런 어조가 여자의 목소리를 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아까 정저 마지막이 뭡니까? 시점이 돼서 정조가 있거든요. 정조가 그렇게 사랑님이 가는데 죽도 눈물 흘릴 것을 아랜다 했기 때문에 참겠다는 거예요. 그 정조가 인내하고 참겠다는 것은 여자들이다. 그것도 여자 맞나요? 그건 참 인정합니다. 아니 진짜 나도 지금도 그 모든 게
아내가 막 새벽에 돼서 아이가 뭐 자는데 우는데 며칠 때리고 싶어요. 달랬는데 또 저쪽 또 울고 계속 우는 거예요. 참은다고 아침 출근했는데 던지고 싶은데 야 말하는 새벽까지 그걸 다독거리가 안 되잖아. 안 울게 돼요. 그 참대. 우리는 막 그냥 올 따라 막 땡기 쳐고 싶은데 남편 일하러 가야 되니까. 저 주고 목 달려고 막 하고 좀 했는데도 계속 오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고 관내하고 하는 건 역시 여성이고 않는 포옹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그 해봤어요. 우리 맞죠? 매일 신호인데 뭘 공감하죠 이거? 저는 공감 안 하는데. 인내하고 참고 막 그렇게 해요. 이런 거는 훨씬 남자보다 여자가 좀 같이 하잖아. 근데 요즘은 이제 여성이 못됐어요. 저 여자지만. 왜냐면 맞아요. 부성은 더 강해. 아빠는 남편은 자식을 안 버리고 여자는 재혼하잖아. 애 버리고. 그래서 부성이 더 그건 강해. 특별한 경우고. 아니 그 정주 아빠 얘기했다니. 그러니까 요즘 반영이 그건 바뀌어가지고 특별한 남자는 더 강해요. 근데 저는 여자지만 여자를 뭐라 하거든요. 아니, 아이가 울고 똥고 하는데 그걸 달래면서 끝까지 그걸 우리 같은 막 울어 띵기쳐보는데 막 업어주고 부성이도 강해. 젖주고 해도 또 울어요.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에란 말겠다니 진짜 울어 나라 목이 터져나가도 나라오는데 그걸 안고 업고 앉아서 애다 몇 시간 하더라고 새벽까지. 그렇지. 밖에 나간다 여기 좋대. 근데 없어요. 생일도 거리를 배야 한다는 거. 없어요. 아니 그 애 그게 때문에. 낮과밤이 바뀌었고 밤새도록 그래, 그래. 못 올라가야 되니까 유모차 태워갖고 그러니까. 알을 많이 불러야 돼. 그래 노래도 잘 부르가지. 내가 그렇게 키웠다는 거. 많이 불러야 돼. 이런 목소리 인내와 좋아한다. 절제 이런 것은 여성의 어떤 몸짓이다. 그래서 여자고. 일단 목소리가 꿀이다, 가시오소서, 꿀이었다 이런 걸 여자다. 사뿐히. 네. 그런데 여자인데 어떤 여자냐? 요새 여자들이 뭐 역겹다 그러면 가라고 송 뿌리잖아. 근데 뭐 꿀이 뿌리겠어요. 좀 생각해보세요. 아, 내 보는 게 역겨워서 가는데 잘 가라 왕소 뿌리죠. 뭐그 진달래꽃 하나로 따다가 내 옷 같은 이제 색깔 끊어다가 뿌리 말이거든요. 너무 좋아했겠지. 뿌리잖아요. 그것도 약산에. 영변에, 영변 자기 지어가 아닙니까? 고향 아닙니까? 영변에 그것도 산 이름이 약사이라. 약이 되는 산에 하나를 따다가 우리 몸으로 가장 파놓금도 아니고 하나를 따다가 가는 게 뿌리니까 사랑하니까. 살짝 발발이 말이거든요. 이게 보통 할 수 있으니까. 예. 그걸 밟고 가라 이 말이거든요. 살짝 밟고 가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전통적인 여성. 사랑하니까. 짝사랑인가? 아마 스님이 아니 정말 몰랐대요. 사랑하니까. 만나면 돼야. 그런 여자 그러니까 있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실적 하자는 갑자기. 여성이다. 그런 여자 있었어요. 아니 진짜 사랑하면 그래 한다. 아니 근데 너 소금 뿌리 이거 지금이 여성이 여자가 많겠노. 저는 꼭 하나로만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로. 내가 저번에 꽃다발 줬잖아. 하나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묶음도 아니고 우리 몸을 할 수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거 않는다고도 우리 몸에 다 스킨한 거죠. 이 꽃을 드리겠다 이 말이거든. 그 역겨운 사람한테. 아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내가 보면 역겨워요. 그 사람한테 꽃을 이나 뜯어 드리겠다 이 말이야. 드리가 밟고 가는 말이야. 이거는 보통 사람 아니고 우리의 전통적인 한국적인 인내심과 이런 걸 헌신적인 우리의 할머니, 어머니 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이걸 전통적 여성, 한국적 여성, 뭐 인내하는 여성. 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동백 아가씨. 시적 화다라니까 시적 화다. 동백 아가씨 나오니까 시적 화다. 동백 여자다. 진달래꽃 시적 화다는 이렇게 한국적 여성, 전통적인 여인. 양관식 양과치는 아니잖아요. 온갖 희생과 헌신과 인내로 살아오신 우리 할머니의 목소리다. 한국적인 여인. 이 시적 화다라고. 자, 이 두 시를 지금 하면서 시적 화다가 감이 좀 오셔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 나오는 시들은 다 빨리 시적 화다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써놓은 시를 시적 화다가 누군가 나는 어떤 시적 화다로 변신했나 내가 아니고 내가 어떤 걸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를 잘 쓰는 방법 중 하나가 변신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시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변신해야 되고 이런 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변신해야 되고 이런 모습 소년이 됐다가 할머니가 됐다가 남자가 됐다가 내가 여자만 되지 말고 보세요. 지금 서로 남자인데 여자가 됐다 남자 됐다 하잖아요. 그것도 우리는 중학생이 됐다가 할매가 됐다 이러잖아요. 이렇게 변신을 잘해야 좋은 시간. 그래서 이 진달꽃은 아마도 계속 1922년에 나왔으니까 100년 넘었잖아요. 100년 나와도 우리의 그 시간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 시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시적 화자를 시 쓸 때마다 똑같은 모습, 지금 현재 내가 경험한 내의 모습, 내 50의 모습, 60의 모습으로만 쓰지 말고 소년이 됐다가 어린애가 됐다가 마치 내가 16세 때 꽃 보고 반갑반갑했던 모습으로 지금의 꽃을 보면서 한번 시를 꼭 써보십시오. 몇 주 안에. 우리 다음 주 또 수업이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내가 꼭 한 번은 물어볼 테니까. 이 꽃들이 지금 4월 초가 1년 중에 가장 많은 꽃이거든요. 목련, 깨나리, 뭐 이런 그 꽃들을 보면서 지금의 내가 되지 말고 지금은 늙은 꽃. 네, 지금 늙은 나의 모습이 송선이 빼고 좋겠다. 늙은 모습이 말고 젊었을 때 16세 때, 또 20살 때, 처녀 때의 꽃 보던 모습으로 그런 시적 화자가 돼서 한번 써보시라니까. 아시겠죠? 자기 변신을 하라니까요. 시적 화자가 30년 안 되면 내가 완전히 죽기 직전에 막 할머니가 내가 쓰든지 지금의 있는 모습을 쓰지 마. 시적 화자가 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변신해서 시를 써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시가 좀 더 달라집니다. 오늘 뭐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시를 어떻게 하면 잘 쓰느냐, 어떻게 하면 시를 좀 잘 써서 노벨 문학상으로 시인이 될 수 있는가 질문을 아마 누군가는 할 것 같긴 한데 우리 여기 우리 시간을 열심히 하시는 중에 한 분 중에 어떤 분이 작년인가 올 초인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시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시집을 받아서 내가 읽으면서 보고 그리고 저는 안보전화 겸 시집이 돼서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드린 1년 전인가 드린 그 시집을 버리세요. 그 시도 아닙니다. 이제 내 시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되면 다 아는 분이에요. 이러면 되면 안 돼. 그분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시가 좀 시다운 시를 쓰구나 이런 느낌 필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1년 전에 쓰는 시를 지금 보면서 이 시가 아니다 다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시를 이제 올 크리스마스쯤 종강되겠죠. 되고 나면은 시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강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시를 쓰고 있다고 큰일 납니다. 달라야 됩니다. 특히 멀리서 새벽시에서까지 오셔갖고 이게 뭐 달라져야지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 시가 올 강의 끝날 무렵에 똑같은 시를 쓰면 안 됩니다. 시적 화를 일단 바꿔보세요. 두 가지 가르쳐드렸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시, 하나가 저번에 강좌이 뭐였죠? 제목과 시 내용을 텐션 유지하라고 했죠. 전혀 일반적으로 붙이는 제목 붙이지 말고 새로 한 붙여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시적 화자를 변신해버려야 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을 시를 쓰지 말고 지금 경험한 시를 쓰지 말고 16세 때 소년으로 21살 때 소년으로 지금 나도 이게 변신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시적 화자를 변신시켜서 시를 한번 써보자 하는 게 오늘의 테마입니다. 시 속에서 시인을 대신하여 이야기하는 사람이자 시 속 목소리 주인공이다. 그 시적 자는 그 시 속에 나타난 화자입니다. 그래서 시마다 여러분이 그 시의 화자를 달리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사이버 상의 인물입니다. 시조를 하는 인물이 아니고 시인과 다르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시를 보고 뭐 현실을 그대로 시인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자, 화자의 시인은 시의 느낌이나 주제를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 시 속에 자신을 대신해 이야기해 줄 사람을 적정하게 내세운다. 이게 됩니까? 되죠? 시인은
그 작품 속에서 그 작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시적 화자를 탄생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뇌와 좀 다를수록 그 시는 좋아지고 시적 화자를 잘 만드는 거예요. 내가 비슷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자이면 남자로 손눈으로 변신을 해봐라 이 말입니다.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기도 하고 안 드러나기도 한다. 그 드러나지 않는 화자는 숨은 화자다. 한강의 뭐 소설들이 노벨문학상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 시인들도 시로서 노벨문학상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바람인데, 소설에서는 시적 화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술자예요.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서술자를 뭐라 그럽니까? 소설 좀 해봅시다. 소설 속에 나오는 시적 화자, 즉 서술자를 뭐라 그래요? 뭡니까 그게? 다시 소설에서 시를 노래하는 사람을 소설에는 서술자랍니다. 소설의 서술자가 작품 속에 나오는 것을 뭐라 그래요? 네? 등장인물. 냅니다. 나. 내가 서술자가 작품 안에 나올 때 나로 나옵니다. 반드시. 그걸 우리는 뭐 중고등학교 1인칭 시점이라 하잖아요. 1인칭 시점. 내가 나온 이 내는 그 소설을 서술해 가는 사람입니다. 시도 마찬가지예요. 시도 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아까 그 진달꽃은 내가 나왔습니다. 나보기가 시적 화자가 나왔습니다. 작품 속에 나왔습니다. 그 작품 안 시적 화자예요. 엄마의 누나에는 작품이 서술자 밖에 있습니다. 시적 화자가 작품 안에 있던 작품 밖에 있던 그 시적 화자는 아무 관계없이 찾을 수 있어요. 뭐 안에 있다가 쉽고 바깥에 있다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로 나오면 시적 화자나 서술자가 작품에 나올 때는 반드시 나로 나옵니다. 나. 그 얘기를. 그래서 작품을 쓰실 때 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습니다. 그 다음 진달꽃과 금화에서 서울에서 서정자는 다르다. 제가에서 님을 보내야 하는 여성을 내세우고 있어 님을 보내고 싶지 않은 소망과 이별의 정한을 또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진달꽃에서 전통적 여인을 시적 화자로 선택했는가? 하나님을 보내기 쉽지만 보내야 하는 그런 슬픔, 그거를 그 속에 담으려고 김소월은 시적 화자를 한국적 여인으로 선정했다. 그 다음에 엄마의 누나 강변살대에서는 아마 일제시대 때 뭐 강변을 이상향에 살고 싶은, 그것도 가장 가까운 엄마와 누나 같이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그런 이상향을 어린 소년의 마음으로 노래해서 그걸 더 간절히 바라는 쪽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소년을 설정했다는 뜻입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테마, 주제와도 상당히 밀접하다. 시적 화자하고 주제를 좀 효과적이기 위해서 그런 시적 화자를 선택했다. 그렇게 선택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와 함께 그랬을 때 그러니까 사랑하님과 이별하면서 사랑하님과에 대한 그리움을 담기 위해서 그런 드리우다, 목소리도 그렇게 흘리우다 부리우다 그랬단 말입니다. 목소리도 그렇게 냈단 말입니다. 그거 좀 한번 보시고. 자, 그 예를 한번 가볼게요. 빨랫줄에 걸어놓은 요에다 그린 지도, 지난밤에 내 동생 오줌싸 그린 지도. 그거 줄 지우세요. 그거 필요 없는, 잘못 들어갔습니다. 빨래줄 걸어놓은 지우세요. 줄 꺼보세요. 잘못 들어갔습니다. 네, 그 위에 첫 줄이 거의 다시 반복 들어갔습니다. 빨래줄에 걸어놓은, 다 하시죠 지금? 마지막 줄 지우세요. 빨래줄에 걸어놓은 이 줄을 지워보면 됩니다. 네. 빨래줄에 걸어놓은 요에다 그린 지도, 지난밤에 내 동생 오줌싸 그린 지도, 꿈에 가본 엄마 계신 별나라 지도인가, 돈 벌러 간 아빠 계신 만주땅 지도인가. 이렇게 내행입니다. 내행으로 있는 이연의 시예요. 이게 윤동주님의 오줌싸기 지도예요. 자, 시적 화자 나왔습니까? 네.
이게 윤동주가 17년생이거든요. 36년 자기는 19살 됐었습니다. 시적 화자가 변신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19 정도 되는 뭐 청년이 시적 화자가 아니잖아요. 그게 보니까 동생이 뭐 오줌 싸고 또 별나라 뭐 꿈나라 이런 거 나오고 아빠 나오고 뭐 이런 거 보면 한뭐 9살 10살 정도 되는 그런 어린이의 목소리예요. 그 윤동주 시인이 이렇게 한 10살 아래로 어린 소년으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19살 청년이잖아요. 그 36년작이니까 이게 17년생이니까 19살이었습니다. 19살 때 썼는데 자기 모습이 아니고 어린 모습. 그게 동생이 나오잖아요. 오줌 사는 동생이 있으니까 이거 아들이 저 남동생이 서 있거든요. 윤일주 같아요. 윤일주 그 막내 동생인데 윤일주가 아마 오줌 사는 같은. 하여튼 뭐 그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세요. 꿈에 가본 엄마 대신 별나라 지동가, 돈 벌러 간 아빠 계신 만주 땅 지동가. 자, 이게 만주가 나오고 엄마 계시는 별나라니까 엄마도 같이 없고 아빠도 만주 땅에 가고 아빠가 없잖아요. 시조 화자는 지금 주로 일본에서 주로 많이 있었는데 그 시절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10살, 9살, 8살 이런 어린 소년의 시적 화자로 선택해서 엄마를 그리워하고 아빠를 그리워하는 가족의 늘 포괄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시적 화자를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10살 아웃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동생이 오줌을 쌌는데 그게 얼룩져는 게 지도 같은데 그 지도가 또 만주 땅 지도 같기도 하고 별나라 지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만주 땅에서 별나라 이런 걸 통해서 가족의 해체, 무너진 가족의 일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런 걸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시적 화자를 한 9살 정도 합시다. 10살 정도 아웃시키면서 9살 정도의 어린이로 설정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제식민지의 가족의 해체에 대한 어떤 비판, 또 가족에 대한 어떤 그리움, 흩어진 가족에 대한 어떤 외로움, 흩어진 가족에 대한 어떤 만남, 어떤 별나라 가라고 만주에 있으니까 흩어져 버렸죠. 흩어져 있죠. 이거는 윤동주 개인의 어떤 노래라기보다는 당시에 민중들의 어떤 삶의 가족을 해치되는 그 앞에 우리 했던 여성이라는 시도 똑같은 거예요. 여성이라는 시도, 백석의 여성이라는 시도 식민시대 우리 가족 남편이 집 나가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죽어버리고 혼자 머리 까고 흉이됐잖아요. 그건 바로 식민지 우리 민중들의 그런 가족 해체를 노래한 시. 이것도 그런 분류에 들어갑니다. 가족 해체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다니는 게 뭡니까 지금 이게 왜 시적 화자를 어린이로 선택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포괄적으로 윤동주는 그래 시적 화자를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오줌사기의 지도를 통해서 1917년생이고 1945년 2월 16일 사망입니다. 27살까지 살았던 윤동주 씨는 정말 많은 걸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항시라든가 많은 시들 있죠. 뭐 자화상이라든가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정말 이육사와 함께 대표적인 우리의 그 저항시이고 또 윤동주는 뺄 수 없는 것이 자아성찰입니다. 자기성찰. 이 자아성찰의 시입니다. 그 단어를 꼭 윤동주가 한번 성찰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죠? 자아성찰 제일 잘하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네 자신을 알아. 이건 우리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자기 낮추는 거. 무슨 모습. 너 자신을 알아 하는 거. 내 자신보다 알자 이 말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걸 제일 주창한 사람이고 윤동주도 자기 성찰.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 식민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끝없이 고뇌한 시입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높았던, 목소리 강렬했던 이육사보다도 더 이 저항의 목소리가, 고뇌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듭니다. 비운동들. 다음 두 번째 시가 봅시다. 시가 지금 한 3개씩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세 번째 시는, 두 번째 시는 도련님이 나왔습니다. 벌써 시조하답니다, 지금. 안녕히 계세요, 도련님. 지난 5월 단오날 처음 만났던 날 우리 둘이서 그늘 밑에 서 있던 그 무성어 푸르던 나무같이 늘 안녕히 계세요. 저승이가 이제 똑똑히 모르지만 춘향의 사랑보다 오히려 더 먼 딴 나라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춘향유문, 춘향이 남기는 글이란 말인데 춘향유언이란 말이에요. 춘향이가 죽기 전에 이 어사또 이몽룡한테 유언을 남기는 말이에요. 자, 도련님이라고 이제 이몽룡을 이렇게 칭해놓고 거기는 우리라는 시조가다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몽룡과 춘향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춘향이라고 또 드러내놨습니다. 이렇게 시조가다를 우리를 해놓고 춘향의 사랑보다 오히려 더 먼 딴 나라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이 춘향의 유언을 통해서 지금 시조가다가 춘향이에요. 춘향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랑한 그 희생을 헌신적 사랑,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한 사랑, 시공을 초월한 사랑. 그러니까 춘향이라는 시조가다, 춘향이가 이몽룡을 사랑한 거, 이 사랑을 뭐라 했다고 시공한, 그 기생의 딸, 기생과 양반집 총각과의 사랑, 시간과 공간, 시공간 초월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춘향이라는 시조가다를 선택했다. 근데 이제 이런 우리 춘향가를 읽으면서 사실상 기생의 딸이 쪽지 하나 적어준 거 믿고 수청을 거절하면서 이몽룡을 만나서 사실 사랑 부부가 대가 이루는 것은 거의 99%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건 이제 대만족입니다. 많은 민중들이 이런 작품을 읽으면서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나도 저럴 수 있을 것이다. 여자가 정제를 지키면서 내가 모든 하면 여자의 최고의 그 어떤 수단이 정제라는 무기를 지키면서 한 남자에게 믿음으로써 그 남자를 끌어들여서 신분 상승을 하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 200년 전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 민중들 읽으면서 자기의 괴로움, 자기의 현실의 힘듦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것을 또 시호하게 돼요. 그러니까 대리만족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공을 초월한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조가다를 춘향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당 서정주죠. 1915년 생이고 2000년 졸입니다.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교과서에 많이 실립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친일 문학도 또 신전두환 정권으로 활동했다. 그 5.2개를 남기고 있습니다. 나도 사실은 이 중간에 30년 글을 안 쓰고 일단은 이유 중 하나예요. 어느 날 글을 서정주 요한은 친일파 글을 올려가 보게가 글을 올렸는데 벌떼 그제 제자들이 퍼붓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돌아가서도 그 제자들이 지금은 저 보온이죠. 보온이 대표적인 미투에 걸려들었잖아요. 네. 그 욕하면은 그 제자들이 실제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고원신하고 뭐 이렇게 뭐 문화 강연하고 나서 이제 식사하자 하면 일부러 좀 이쁜 사람은 거의 다 준다. 그러면 뭐 같이 술 한잔 했겠다. 손도 잡고 뭐 이러는데 이게 이래서 이제 그 고원한테 이렇게 기억하게 하려고 초자 시인을 이렇게 하는 좀 관례처럼 뭐 관습처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시대가 미투가 흐르면서 피를 버려진 거예요. 서정주의 나의 친일에 대한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종목 들어서 학도에 나가자 뭐 이런 시도 있어요. 이런 시들을 써서 내가 발표하면 그 제자들이 벌떡이 공격합니다. 지금에 마침 뭐 비슷합니다. 지금. 뭐나 이것 때문에 제가 한 30년, 20 이상 경단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 바쁜데 지금도 이런 나인이 미간 나인 뭐 있는데 그렇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내 마음은 연약하나 껍질은 단단하다. 내 껍질은 연약하나 마음은 단단하다. 사람들이 외롭지 않으면 길을 떠나지 않듯이 닭팽이도 외롭지 않으면 길을 떠나지 않는다. 이제 막 기울기 시작한 다른 차돌같이 쳐다. 나에게는 어느새 분립해 젖어 있다. 손에 주주들과 치미스를 밟으며 내가 가야 할 길 앞에서 누가 오고 있다. 죄 없는 소년이다. 소년이 무심코 나를 밟고 간다. 아마 짐승인 줄 알았나 보다. 참 요 시는 재밌는 시입니다. 이 정호성 시인은 잘 알죠? 1950년생이고요. 지금 오벌려 작가가 되었는데 이분이 한 30대 후반 40대 때 아들 손잡고 유치원 가는 아들을 손잡고 가다가 이거 실합니다. 가다가 아파트에 나오고 가다가 달팽이를 아무것도 모르는 밟았어요. 그래 달팽이 깨졌겠죠. 그러니까 그 뒤에 따라오던 아들이 그렇게 가슴 아파더랍니다. 아빠 달팽이 왜 밟았어요? 달팽이 죽잖아요. 그 밟고 지나가 자기는 별 생각 없이 지나가서 달팽이 발에 달팽이 구두발에 밟혔는데 그 아들이 그걸 보면서 아빠 내가 나를 어때 이랬어요. 야, 아빠 죽을 것 같은데요. 이걸 자꾸 자기가 가져가더라는 아들이. 그래서 그 달팽이 무심코 밟아 죽을 깎여진 그 달팽이를 아들이 주워가고 팍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 아들의 눈으로 진짜 화덕이 쓰여졌잖아요. 보세요. 그렇지요? 거꾸로 써놨어요. 지가 반응하고 지가 우리 아들이 그래서 내가 참 너무 가슴 아프다 이게 아니고 아들이 달팽이에 밟아서 쓰고 있잖아요. 이 시는 이 사람은 이 달팽이 시를 많이 썼어요. 한 3편, 4편 있습니다. 지금 이 달팽이 시를. 좀 찾아보세요. 달팽이라는 제목을 정호성 보면 몇 개 있습니다. 이 시는 뒤에 또 이런 시를 썼어요. 다른 시 또 있어요. 이 시는 뒤에 딱 시를 썼어요. 이 달팽이 시 몇 개 있습니다. 이 정호성 시인이 썼는 시가. 그게 이게 이제 그걸. 교수님 이분은 있잖아요. 그 시적 상을 참 묘사를 잘하는 것 같아요. 뭐 보면 뭐 먼 데서 바람 불어와 풍경 소리 들리면 뭐 보고 싶은 내 마음이 찾아간 줄 알아. 이게 진짜 한 번씩 읽으면 놀래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분의 달팽이도 마찬가지고. 예.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20년 뒤에 나오십니다. 이 2000년 발표됐으니까 아마 이게 그러니까 1980년경에 쓰여진 시고요. 딱 20년 뒤에 이 달팽이 시를 또 썼어요. 그 달팽이 시가 몇 개 있습니다. 이후에도. 그래서 뭐 달팽이 시로 알려져 있는데 2000년에 발표된 당신을 찾아서라는 시에 보면 시집은 이게 나와 있습니다. 달팽이 봄비가 내린다 니어크에 종이박스를 가득 싣고 굽은 허리를 더 굽히고 낡은 도시 변두리 재개발 지역 골목의 언덕길을 할머니 한 분 느린 너디 달팽이처럼 기어온다. 나는 역할을 끌고 봄비가 그칠 때까지 이웃들이 부탁한 텅빈 집 처마 밑에 납작하게 홀앉아 비젖은 종이박스를 찢어 맛있게 잡수신다. 이 봄비가 내렸던 역할을 끌고 페이지 줍는 할머니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런 건데 마지막에 보면은 처마 밑에 납작하게 홀로 앉아서 비젖은 종이박스를 찢어서 맛있게 잡수신다. 그걸 빨고 거기서
전심을 드신 할머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달팽이를 통해서 자기 삶의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끝없이 읽혀보고 있습니다. 읽혀보는 시대를 많이 썼어요. 이 시는 아주 나는 특징은 자기의 내 마음을 언역한 내가 누군 달팽이잖아요. 시적 화자가 달팽이에요. 달팽이를 통해서 아들이 달팽이를 밟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밟았는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달팽이에 대해서 달팽이 아픈 점을 지적하고 그 달팽이를 거기에 보면 죄 없는 소년이 무심코 밟았다 그랬잖아요. 실제는 지가 밟은 이렇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아침이 새긴 줄 알았나 보다. 자기가 출근하면서 보니 비가 조금 왔거든요. 비 오면 달팽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툭 지나갔는데 아침이 새긴 줄 알고 그냥 무심코 밟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한 경솔함. 그 죄 없는 소년이 무심코 이슬처럼 그냥 밟았던 달팽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상대를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현대인의 삶을 반성하는 시. 그거를 달팽이라는 시적 화자를 통해서 화자가 바로 내가 바로 달팽이입니다. 이렇게 대신해서 잘 드러낸 시예요. 참 재밌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고 나면 더 이게 제 웃깁니다. 자기가 뭐 반성해야 되겠는데 괜한 아들을 갖다가 달팽이 밟은 걸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핵심이 뭡니까? 내가 달팽이라는 겁니다. 달팽이가 시적 화제예요. 그 통해서 내 달팽이를 소년이 죄 없는 소년이 무심코 밟았고 있을 줄 알았는 것보다 무심코 밟았는 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포용하고 타인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랑하는 삶의 자세, 사랑할 줄 아는 삶의 자세, 이런 것을 달팽이라는 시적 화를 선택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드러냈다.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이런 시도 아까 폐지 줍는 그 내용과 비슷한 그런 거죠. 대표적인 그겁니다. 늦게 뭐 친구하고 술 한잔하고 콧노래 부르면서 퇴근하다가 아파트 입구에 밀감 한 봉지 5,000원 파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집에 들어갈 시간인데 그 4,000원하고 들어가서 막 하고 들어가니 그럼 가서 미치고 파지요 하고 4,000원 받고 밀감 한 봉지를 사가 가면서 철가 같다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보 나 왔어요. 내가 밀감 5,000원짜리 4,000원 사세요.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그 깜깜한 밤이 어둡도록 그 밀감 팔아가 1,000원 남기려는 할머니한테 그 1,000원 깎아놓고 좋다고 마누라한테 자랑하고 있어요. 이 시적 화자는. 이게 이 시가 그만 말했던 정호성의 슬픔이 기쁨을. 그 할머니는 1,000원 밑주고 팔잖아요. 500백 안 나, 500 밑주고 팔았는데 술 파는데 나는 술 한잔 먹고 그 1,000원 깎았다고 기뻐한다니까. 그런 시예요. 그런 시가 이 정호성의 슬픔이 기쁨이라는 시. 이분도 소설을 쓰고 동시 소설을 쓰고. 자, 여기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항상 우리가 시를 써 믿지 말아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운율, 심상, 주제인데, 주제는 우리가 누구나 그 담은데, 여기서 보면은 내 마음은 연약하나 껍질은 단단하다, 내 껍질은 연약하나 마음은, 이런 것은 같은 문장 구조를 반복했거든요. 여기 리듬이에요. 이걸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걸 반복하지 않고 문장 구조를 동일하게 반복했죠. 리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듬을 어떻게 하든 이렇게 여러분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은율입니다. 은율이 없으면 시가 아니에요. 산문처럼 수필처럼 썼는데 거기 리듬이 있으면 시예요. 그래서 이 시는 지금 내 마음은 연약하나 껍질은 단단하다. 내 껍질은 연약하나 마음은 단단하다.
그 밑에서 보면 사람들이 어렵지 않으면 길을 떠나지 않듯이 달팽이도 어렵지 않으면 길을 떠나지 그것도 다 대꾸잖아요. 이런 대꾸와 통사구의 반복을 통해 믿음을 잘 살리고 있는 시다. 그 다음 그 밑에 내려와서는 차돌같이 또 풀림에 젖어있다 이런 비유. 그 다음에 무짓고 아침 이슬 같은 내용을 통해서 마침 그 내가 달팽이가 소년을 통해서 연결시키는 그런 이미지를 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인화, 뭐 직유 이런 걸 통해서 잘 드러내고 또 달팽이라는 시적 화자를 통해서 삶의 태도, 배려하는 삶의 태도를 잘 살리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가 제 시죠. 아니요, 변동우 시네요. 제 시부터 한번 볼까요? 나 여기 맨 끝에 있습니다. 제 시를 갈라면 마시려고 했는데 맨 끝에 있습니다. 4강 우에 있습니다. 신봉사담. 청아 오늘은 날이 별로 좋구나. 고요한 주황색. 자, 4강 바로 위에 제 시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적 화자 지금 하려고 이런 거 가옵니다, 지금. 시적 화자. 청아 오늘은 날이 별로 좋구나. 고소한 주황색, 고용 같은 젓갈색, 노릇한 노란 단풍. 잎은 이리 거치노. 돌쇠 손이야. 잎은 까칠까칠 시험니 발등 같네. 아버지 오늘이 가을이라요. 무엇이여? 아니 벌써 신봉서 눈 뜨다. 이 시적은 누구라고요? 신봉사죠. 신봉사를 시적 화자에 만들어놨습니다. 내가 아니면 신봉사가 시적 화자잖아요. 신봉사하고 심청이하고 심청이가 아버지 데리고 가을 단풍놀이 갔어요. 근데 앞 못 보는 신봉사는 단풍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보고 처음에 뭐랬다고요? 오늘 날이 너무 좋으니까 뭐 좋다 해서 이런 색깔 저런 색깔을 상상하게 하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잎을 이제 만지게 합니다. 끝이니까 뭐라고요? 끝이니까 이건 누구라고요? 돌쇠 무슨 뭐 돌쇠 무슨손이고 무슨손은 끝이잖아요. 일 많이 갖고. 그러니까 근데 까칠까칠하니까 시어머니 같고. 시어머니 발등. 이렇게 해서 그 단풍 색깔과 단풍 잎을 그 잘 보이지 않지만 하여튼 날씨